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 면접관 출신 면접멘토 이노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경찰 면접위원을 누가, 언제, 어떻게, 과연 선발할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다룰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23조에 보면 1항에 면접위원은 각 단계별로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채용 예정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경찰 공무원과 외부위원 중에서 선발한다. 자,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각 단계별로 통상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각각 구성하는 지방경찰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경찰청마다 다른데 면접 내부위원이 3명 정도 있는데 지금은 3명인 데도 있고 4명 있는 것도 있다. 자, 아마도 이것은 경찰 면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면접위원 중에서 여성 경찰관도 단계별로 1명씩 추가하는 추세입니다. 참여한 추세입니다. 여성 경찰관 경감, 경정도 집단 면접, 개별 면접에 1명씩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면접위원 중에서 다 외부위원이 아닌 면접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위원의 선발 요건 또는 선발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단계 면접시험입니다. 면접시험위원이죠. 가 모범공무원 또는 자랑스러운 경찰관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경찰관 잘 모를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범공무원. 자, 모범공무원은 일단 말이죠.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총리가 선발합니다. 따라서 총리 표창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표장을 왼쪽 가슴에 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범공무원증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장과 모범공무원증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모범공무원 요거는 표장 전면이고 후면입니다. 여기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로 되어 있는데, 요 세로 된 부분 뒤에 이게 같이 새겨져 있죠? 자, 보면은, 이 부분은 파랗게 되어 있어서, 이게 폐용하게 된 표가 딱 납니다. 뭐 훈장처럼. 그 다음에 태극 문양이 있고, 학이 있고, 월계수잎이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월계수잎이 왼쪽에 9조각, 오른쪽에 9조각에서 18조각의 월계수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계수잎을 받치는, 태극을 받치는 어떤 손이 여기 있습니다. 태극을 받치는 손이 있게 되고, 여기에 모범공무원이라고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고 딱 다니면, 저 사람 모범공무원이네? 바로 외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뒷면에는 제 몇 회, 수액이 있습니다. 제 몇 회 모범공무원 누구 뭐 임영우, 뭐 영탁, 임찬원, 이찬원, 뭐 장민호 되겠죠? 2000몇 년 해서 수여년도, 수여차수, 성명, 수여년도를 표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 표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뭐 어깨를 딱 펴고 자신만만하게 다닌다. 자, 이게 이제 모범공무원 표장이 되겠습니다. 표장이 되겠고, 그 다음 모범공무원 이제 증은 보겠습니다. 모범공무원증 여기 있습니다. 제 메토 모범공무원증 소속 어디 직급 또는 계급 성명 이렇게 있죠. 자, 내려볼까요? 자, 기한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제 몇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수여권자가 나옵니다. 보세요. 국무총리 누구 관인을 멋있게 촥 찍어줍니다. 집안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죠. 이렇게 된 것이 모범공무원 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돼서
총리 표창을 받게 되는데 이 총리 표창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직을 해서 순경경장 경사가 됐다. 관할 경찰서장의 표창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방청장 표창은 더 어렵습니다. 경찰청장 표창은 더 어렵죠. 그 위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있고 그 위에 총리 표창이 있고 그 위에 대통령 표창이 있는데 아마 총리 표창은 하나는 경찰서에서 1년에 한두 명 정도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이 총리 표창입니다. 굉장히 그만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시송이 있는 표창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공무원이 되게 되면 금전도 혜택도 있는데 3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죠. 그냥 수당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당, 자랑스러운 수당도 지급하는 것이 모범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경찰관은 경찰청에서 선발하는데, 경찰청에서 하달해서 선발하는데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선발해서 지방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표창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자랑스러운 경찰관이 되겠고, 나아가게 보면 전년도 근무 성적이 해당 계급의 상위 10% 이내인 사람이다. 자, 경찰관은 근무 성적 평점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보통 12월 달에 해요. 이때 근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노력하는데, 근무 성적에는 뭐 범인 근무 실적도 있고 선행 봉사 실적도 있고 첩보 수입 실적도 있고 많이 있겠죠. 자, 근무 성적이 해당 계급의 상위 10%니까 부산경찰 같으면 경감이 약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3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경감 중에서 30등 안에 들어야 상위 10%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면접위원을 선발하게 되고, 경정 같으면 약 100명 정도 되니까 상위 10%니까 10등 안에 들어야만 면접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 직원들이고, 다행히 보면 전년도 매분기 외근 성적이 지방청 순위 5위인 사람. 자, 여기 외근 성적하는 거는 내근부서가 아닌 외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성적 중인데, 그 중에서도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만 외근 성적을 매깁니다. 별도로 평가를 따라합니다. 여기 근무 성적하고 외근 성적은 평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외근 성적은 지구대장, 파출소장, 경감, 경정 중에서 지방청 순위 5위인 사람이니까 지구대 파출소장 중에서 성적이 5위인 사람, 굉장히 우수한 지구대장 파출소장이겠죠. 이런 사람들만 뽑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중에는 지구대장도 파출소장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라합니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찰서장이 면접위원으로 추천한 사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면접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마는 간단합니다.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추천 또는 인정한 사람, 즉 상사가 인정한 사람이 면접위원으로 1단계 면접위원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2단계 면접위원의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모범공무원 또는 자랑스러운 경찰관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면접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단계는 좀 쉽죠? 자, 왜 쉬우냐면 2단계 면접은 인성 면접이죠. 질문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굉장히 난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봐라. 지원 동기를 말해봐라. 희망하는 부서는 어디냐? 네가 희망하는 부서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희생정신을 잘 발휘한 사례를 얘기해봐라. 조직에 융화되기 위한 팀을 이뤄서 조직의 성과를 높인 사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이죠. 질문이 좀 쉽습니다. 쉽지만 답변하기 어려운데 실문이 쉽기 때문에 면접위원의 요건도 단순하게 질문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외부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균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대학 교수를 외부위원으로 선발해 왔습니다. 주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는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들을 외부위원을 선발해 왔는데, 지금은 기업의 어떤 CEO, 신뢰받는 기업의 CEO, 유망한 CEO를 모셔오기도 하고, 또 시민단체가 많죠. 시민단체 위원들을 외부위원으로 모셔오는 경향도 강해서 외부위원의 어떤 구성도 좀 더 다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질문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기업인들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 52시간 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기업인이니까. 시민단체는 인권에 관심이 많죠. 경찰 공권력을 강화하면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많은데 공권력을 강화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장구나 총기상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질문, 총기와 장구상에 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접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질문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규칙 3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면접위원은 면접 실시 전에 응시자의 직무수행 능력, 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 연령, 출신 지역, 가족관계 및 출신 학교에 관한 차별적 질문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이거는 면접위원으로 선발되면 면접 당일 아침에 교육계에서 알려줍니다. 이런 차별적 질문을 하지 마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차별적 질문일까 아닐까? 직무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차별적 질문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경찰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22살짜리 수험생이 면접장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나이가 어린데 말이야, 경찰은 잘할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